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부자 증세 폐지,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완화 방안입니다. 오늘은 이 발표가 우리 50대 이상 시니어 세대의 노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꼼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도 일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고액 자산가들에게 부과되던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세제 개편이 결국 시니어 세대의 노후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50대 이상 세대는 전체 가구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생활비로 활용하거나 혹은 노후에 팔아서 활용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세금 제도가 바뀌면서 집을 팔거나 물려주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부담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폐지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쉽게 팔지 않고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어 집값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도 있고 전월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완화되면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방법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세금이 부담돼 상속 시기를 미루거나 증여를 조심스러워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세금이 낮아지면 일찍 증여하거나 자녀 명의로 자산을 넘기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세대 간 자산 이전이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세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복지 재정에 쓰일 재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 감세와 복지 재원 확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복지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노인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재정과 같은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쉽게 내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매물이 줄어 가격이 오르거나 전세 가격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 중에는 자녀의 내 집 마련을 도와야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집값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번 발표로 인해 금융자산에 대한 증여와 상속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주식, 예금, 보험, 펀드 등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세금 신고와 절세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와 신고 시점, 증여 방법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이 바뀌면서 어떤 부분이 줄어들고 어떤 세금은 그대로인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향후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이 줄어들면 많은 분들이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투자처로 옮기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부동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거나 자녀 명의로 증여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자산 운용 방법과 증여 타이밍을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이번 세제 개편 발표는 일부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시니어 세대 입장에서는 절세와 자산 이전 전략을 새롭게 짜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발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상속세 완화가 본격 시행되면 어느 시점에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게 유리한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일정 자산을 증여하려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몇 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에 맞춰 분할 증여를 하면 세부담을 확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폐지가 확정되면 시니어 세대의 다주택 보유 전략도 다시 짜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때문에 집을 팔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폐지 이후에도 임대 수익을 올리며 보유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때 적절히 매각할지 계획을 다시 세워야겠죠. 또 부자 증세 폐지로 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 발생 시 종합과세 대상이었는데 이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면 시니어 세대의 금융자산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대상이 되신 분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자산을 나눴다면 기준 상향으로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노후 복지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노인 의료비 지원 등 시니어 복지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이번 개편으로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건 아니냐고 걱정하셨던 분들은 향후 정부 발표를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는 중장기적으로 복지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향후 3년에서 5년 내 기초연금 인상률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겁니다. 또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 증여, 손주 학자금 지원 시에도 달라지는 세금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죠. 이번 정부 세제 개편은 우리 시니어 세대의 노후 생활에도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이슈입니다. 상속, 증여, 종부세 완화라는 뉴스의 이면에 숨은 복지 재정 문제와 부동산 시장 변동성, 자산 이전 전략을 잘 살펴보고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추가 발표 내용과 시행 시점에 따라 자산 운용 계획을 새롭게 점검하고 절세 전략과 노후 대비 방안을 꼼꼼히 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정부 정책 변화와 시니어 복지 혜택, 절세 방법, 부동산 전략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 자산과 노후 생활, 그리고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데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